아시아 동남부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역사가 살아 숨쉬며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 현대 도시의 매력과 신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 일컫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동시에 가진 곳. 바로 빛의 정원 말레이시아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6시간 정도 가면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닿습니다. 말레이 반도 남부와 보르네오 섬 북부에 걸쳐 있는 아시아의 진주, 말레이시아. 19세기 중엽까지 밀림으로 덮여있던 곳에 야심차게 건설한 거대 도시가 맞아줍니다. 수도로 정해진 이후 국회의사당, 회교사원, 대학교, 박물관 등의 건물들이 잇따라 지어졌는데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열대나무와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전체 인구에서 60%가 국교인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불교, 기독교 등 세계 4대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둘러싼 아름다운 바다와 울창한 열대우림은 신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 불리며 동남아시아의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가장 먼저 들른 이곳은 작은 항구 도시 말라카입니다. 과거 동서양 교역의 요충지였던 말라카는 대항해 시대에 뜻하지 않는 번영을 누리게 된 몇몇 마을 중 하나입니다. 말라카 왕국의 탄생은 바로 이 말라카 나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쉬고 있던 파라메스 와라 왕자는 자신의 사냥개가 사슴에게 물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곳 말라카에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기운이 있다 하여 이곳 말라카에 왕국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비함을 간직한 말라카에서 마주하게 된 첫 번째 관광지는 산티아고 요새. 말라카 가이드북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장소로 여행자들이 많이 찾아와 한산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1511년에 만들어진 포르투갈 요새로 말라카를 점령한 포르투갈군이 네덜란드군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건설하였으나 네덜란드군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이 요새는 허물어져 지금의 성체의 문과 주변 곳곳에 있는 대포만이 남아있는 군사 요새입니다. (1670년) 네덜란드인이 다시 복원했지만 관리 부재로 현재는 문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의 문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데요. 동인도 회사는 17세기 동인도 지역 식민지 경영을 위해 세워진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산티아고 요새를 직접 들어가 보니 전에 복원을 해서 그런지 밖에서 볼 때보다 튼튼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뒷문 역시 많이 허물어졌지만 벽에 새겨진 조각들이 아직 잘 남아 있습니다. 식민지 역사의 잔재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버린 산티아고 요새였습니다. 산티아고 요새에서 전쟁의 역사를 뒤로하고 찾아간 곳은 바로 술탄 궁전입니다. 쇠못을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로 잇는 말레이시아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15세기 말라카 왕족이 살던 이곳은 지금은 문화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산티아고 요새와 더불어 말라카를 대표하는 세인트 폴 성당입니다.
성당의 대부분이 부서지고 벽체만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애잔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은 포르투갈 통치 시대인 152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의 예배당으로 사용되면서 가톨릭을 박해하던 네덜란드와 영국군의 공격으로 파괴돼 뼈대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치열했던 역사의 흔적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멋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폴 성당에는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의 시신이 안치됐던 관이 있는데요. 성당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바로 이것이 프란시스 신부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신부의 시신이 무려 6개월 동안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당 내부에는 큰 비석들이 눈에 띄는데요. 가톨릭을 박해하던 네덜란드가 침략 당시 붕괴한 이 성당을 네덜란드 귀족들의 묘지로 사용하였습니다. 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홀로 여전히 과거를 담고 있는 오래된 성당. 사람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얻어갑니다. 성당 앞에는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는 동방에 처음으로 도착한 기독교 개척자인데요. 그는 죽는 날까지 이웃에 대한 봉사와 교육을 위해 헌신했었다고 합니다. 이 동상에는 한쪽 손목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성인 추대를 위해 신체 일부 대신 동상의 손목을 잘라보냈기 때문입니다. 세인트 폴 성당을 지나 도착한 이곳은 말라카 중심지에 위치한 크리스트 교회입니다. 이곳은 네덜란드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단아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이국적인 건물들이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753년에 지어진 크리스트 교회는 포르투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네덜란드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교회에 직접 들어가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특히 교회 앞 이 광장에서는 많은 여행객들의 만남의 광장이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광장 가운데에 우뚝 솟은 시원한 분수대가 있는데요. 정교하게 새겨진 조각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광장 옆길을 가보면 많은 상점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기념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티셔츠부터 신발, 모자까지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념품들을 보니 저도 구매하고 싶어지네요. 길 건너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통 안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네요. 바로 팥빙수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팥빙수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고명이 올라간 팥빙수,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팥빙수의 인기는 정말 식을 줄 몰랐습니다. 다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팥빙수 말고도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원한 음료수였습니다. 말라카를 거니다 보면 화려한
꽃마차를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말라카의 상징인 트라이쇼라고 불리는 3륜 자전거입니다. 트라이쇼를 타고 말라카 여기저기를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다음 장소인 차이나타운까지 트라이쇼를 타봤는데요. 자전거를 타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이곳이 바로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은 독창적인 문화를 갖추어 말라카 전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인도양을 탐험하던 중국 명나라의 무장 정화가 이곳에 닷을 내리고부터 조성되었습니다. 말라카가 다양한 문화의 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체웅탱 사원입니다. 1646년에 명나라 장군 정화를 기리기 위해 세운 이 사원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불교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원을 짓기 위해 자재들을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슬람이 국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원을 찾아와 자신들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관은상과 함께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는데요. 유네스코 지정된 건물답게 작지만 아름다운 사원이었습니다.